안녕하세요. 국가공무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최용조입니다. 정책연구소장이 본 이달의 세상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019년 8월 19일 경향신문에 실린 오찬호 작가의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팩트 망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좋은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려운 이 질문에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오찬호 작가는 좋은 사회는 나쁜 사회의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회가 아름다운 수식어로만 꾸며지면 실제로 존재하는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쉽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부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어디쯤 와 있을까요? 팩트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사회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순간에도 불평등에 노출되어 삶이 위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불평등한 상태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때 보다 좋은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의 불평등조차 낙관하라는 태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오찬호 작가는 전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휴게실에 창문 하나 낼 수 없어 생을 마감한 노동자의 비극, 허술한 안전장치 때문에 끔찍하게 죽는 노동자의 불행, 하루 15시간을 일하는 배달 노동자의 고충, 이를 무시하고 그래도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망상에 빠지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린 여전히 많은 불평들과 비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은 긍정의 자세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평등한 세상은 더 불평등한 세상을 찾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끝없이 의심하는 비관적 자세로 결과를 낙관적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부정하는 건 세상의 변화를 원치 않는 기득권에 익숙한 습관일 뿐이라고 오찬호 작가는 강조합니다. 좋은 사회에 대한 상상은 군부독재를 긍정하고 나아가 일제 식민통치 역사조차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교통본부 지부장 박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교통본부 조종과에 근무하는 오치형 조합원입니다. 네, 항공교통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항공교통본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크게 항공교통 관제 업무, 그다음에 항공 비행 정보 업무, 그다음에 항공교통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제 업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하는 업무는 항공기가 출발 공항을 이륙하여 목적 공항까지 비행하는 동안 항공기간 수평 수직 분리 업무 제공, 항공로상 악해상 조언 등 항공기가 목적 공항까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하늘길의 교통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다 보면은 그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운전을 하실 줄 아시니까 그 저희 현재 그 관제사 하는 일은 관제탑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군 관제소라고 하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항로 관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쉽게 설명하다 보면은 내가 집에서 그 자동차에 딱 앉아서 시동을 켜서 집에서 그 대문까지 나오기 전에 하는 업무가 관제탑에서 하는 업무고요. 대문을 나와서 그 목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지역의 톨게이트까지 가는 그 반경, 그게 대략 한 100km 정도 반경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 반경까지 하는 업무가 그 적군 관제 업무고요. 나머지 항로,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영하는 동안에 하는 업무가 저희가 하는 항로 관제 업무입니다. 흐름 관리는 어떤 일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 흐름 관리는 지금 시작한 지가 이제 두 돌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 관리 업무에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흐름 관리 업무가 있고 위기 관리 업무가 있고 공역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흐름 관리 업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항공사들은 자기들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낼 수 있는 시간대에 많은 항공기들을 배정을 하는데, 그 많은 배정들을 관제사들이 다 일일이 관제를 하게 되면 위험도가 많이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조종과에서는 흐름 관리 업무라는 목적으로 그 배정된 항공기들을 다 균등하게 나눠서 동일한 시간대에 비행할 수 있게끔 해서 관제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용이할 수 있는 부분 용이하도록 조정을 해주는 업무가 이제 흐름 관리 업무고요. 그 공역 관리 업무라는 것은 그런 흐름 관리 업무를 위해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역들을 저희들이 협조를 통해서 또 그 저희들이 또 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항공로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관제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공역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런 업무를 또 수행하고, 그 다음에 위기관리라는 것은 북한 미사일 발사라든가 아니면 위험기상, 그러니까 태풍처럼 다가올 때 저희들이 그 위험기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항공기들을 선회를 시키거나 우회를 시켜서 안전도를 높이는 그런 위기관리 능력들을 이제 발휘를 해서 위기관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관제사시잖아요.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네, 처음에 이제 육군 입영하라고 통지를 받았는데 제가 하는 게 있어갖고 좀 연기하러 병무청을 갔어요. 근데 병무청을 갔는데 하필이면 또 공군 부사관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왕 어차피 군대 생활을 하는데 월급을 준대요. 그래서 공군 부사관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았는지 나쁜 건지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배들이 먼저 와서 얘기하기를 영어 시험을 잘 보면 산신령이 된다 해갖고, 산신령이 되면 겨울에 콜라 갖고 칫솔질을 한다는 거여서 그 영어 시험 잘 보면 안 되겠네. 그래갖고 영어 시험을 엉터리로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찍은 게 다 잘 맞았나 봐요. 그래갖고 공군 특기를 배정받은 게 항공 관제였습니다. 그래갖고 그 관제를 받고 근무를 하다 보니 국토부에서 또 관제사 모집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기로 인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부장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해군에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그 마을에 군에서 이제 출신이 있어서
그 연금을 받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항상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사관이었죠. 지금 부사관 명칭 바뀌었지만은 그 하사관을 지원하라고 처음에 얘기하셨고,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데가 그때 해군하고 해병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절대 해병은 안 된다 해서 해군을 지원하게 됐는데, 해군 그 근무 이제 훈련 도중에 항공이란 그 직별을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그거를 거기에 이제 도전한 거였고, 와서 처음에는 그 정비사도 있었고 그 관제사도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정비사를 지원하게 됐는데 그 근무 도중에 약 한 일주일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관제사를 지원했던 동기생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도저히 관제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제사 그쪽에서 있는 그때 선임하사 분이었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중대장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저희를 이제 저희가 나머지 그 인원에서 뽑게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저기 조그맣듯이 영어 시험을 보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냥 평상시에 나오는 영어 시험에서 그냥 대충 체크만 했는데 그냥 공교롭게 제가 된 거였고요. 그래서 그 계기로 지금까지 왔는데 뭐 특별히 관제사가 됐다고 해서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워낙 정밀한 정보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직업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둘이 항공만이 갖고 있는 매력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교통수단을 다 찾아봐도 한 번에 800명 이상을 800명이라는 건 두 항공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한 번에 그 많은 사람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출발지에서 목적까지 수송해 줄 수 있는 교통편은 항공기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하루의 교통편이 2,300대가 넘습니다. 그 2,300대는 군용기가 아닌 우리 순수한 민간 항공기들 편수인데요. 2,300대가 넘는 항공기들을 무사히 안전하게 승객들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안전하게 착륙했을 때 느끼는 그 안도감, 희열, 그런 속에서 저는 매력을 찾고 있습니다. 다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 가장 수송의 목적이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안전하게 내려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집중을 요하는 업무인데요. 교대 근무도 하시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지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어떤 식으로 그 해소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기관에서 도움 주시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흐름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쪽 옆에 계신 지부장은 간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간제 업무 쪽을 얘기를 하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간제 업무를 원활하게 안전하게 수행했을 때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원활하게 간제 업무를 수행할 때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작용들을 합니다. 그런 요소들을 다 극복하는 동안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흐름관리 업무는 지금 태동한 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그 다음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 흐름관리센터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국내외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들도 예전하고 다르게 전문화되고 고도화되면서 복합적으로 요청을 하다 보니 그것들을 해결하다고 지금 많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 수행 중에 받는 스트레스가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런 스트레스들을 저는 예전부터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제 몸을 많이 혹사를 시켰던 적도 있었고, 또 그 혹사시키는 것 중에는 이렇게 험악한 산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술을 남들 한 번 먹을 때 저는 두세 번을 먹고 자빠진 적도 있었고, 요즘은 이제 그건 다르게는 이제 요리에 또 취미를 많이 근래 들어서 많이
취미를 들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식당을 가거나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집에 와서는 그 요리를 만들어갖고 가까운 지인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는, 그러면서 또 담소를 나누는 그런 속에서 또 직장도 욕도할 때도 있고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얘기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그 할 때 보면 일단은 저희가 그 부곡병원하고 저희 그 자매 경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해서 저희가 그 기관 그러니까 자주 저희한테 옵니다. 와서 저희 그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직원들의 그 뭐 스트레스 그런 거 체크도 하시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또 그걸 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사람마다 다 이제 하는 방식이 틀리겠지만은 뭐 운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산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다 그거는 막 기본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쪽은 워낙 그 고강도에 있는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관제사라는 직업을 가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저희가 일단 관제사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이 그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그 4년제 항공교통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항공기술 훈련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그 기간을 이수하면 되고 또 하나는 그 항공 관제 분야가 있는 그 군 시설이죠. 그러니까 육군도 있을 수 있죠. 요즘은 육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해군하고 공군하고 거기서 그 기간에 관제 경력을 쌓으면 됩니다. 이러한 그 경력을 거쳐가지고 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항공 관제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그 항공교통 관제에 꼭 필요한 그 영어 실력,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EPT 4등급을 갖춰야만이 저희 현재 관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직 기회가 좀 있나요? 만약에 이직을 한다면 이직 기회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오랜 시간 이제 관제사로서 또 흐름관리사로서 기간 지내왔었는데요. 그 한 군 경력까지 합친다면 지금 근 29년 이상을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경험한 바로 의하면 외국에서도 원어민 수준의 언어만 된다면 관제사를 모집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실제로 저희 후배들 중에 지금 항공사의 조종사로서 이직을 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흔치는 않지만 이직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는 이제 이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혹시 자녀가 하고 싶다고 하시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추천하는 직업이다 아니면은 말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자식이 만약에 한다 하면은 저는 그 마음이 반반이거든요. 찬성반 반대반인데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는 저희가 워낙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고 요즘 그 다 아시겠지만은 스트레스가 만병에 그 근원에 완전 병에 아무튼 그쵸. 그 근원에 대신에 워낙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식까지 이런 그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 싫어서 반대하는 거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근무 중에 그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환자를 안전하게 그 조종사가 원하는 공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종사가 그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라든가 다른 거 기타 등등 원하는 거를 각 그 목적 공항에 전달함으로써 그 항공기가 무사히 착륙하고 나중에 또 그 환자가 또 무사하게 또 이 그 살아서 사회생활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그 뿌듯하게 느끼거든요. 그런 거에서 그런 방면을 한다 하면은 또 관제사가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평소에 이제 노동조합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국토부 위원장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좀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국토부 조합원이 조합원이라기보다는 전체 우리 국토부 인원수가 3,600명 정도 될 텐데, 그 3,600명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3,600명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듣고 거기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좀 골라주시고 반영을 시켜주고 그걸 투쟁을 해서 얻어주셨으면 고맙겠고,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런 홍보를 위해서 인터뷰하는 그 횟수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저기 인터뷰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또 홍보를 한다면, 지금 저희 신생 조직 같은 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 안 들이고, 솔직하게 좀 저렴한 말투지만 돈 안 들이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저희 상전이라 할 수 있는 국민들한테 부탁한다,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미꾸라지들은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면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들도 있을 테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들을 좀 생각하셔갖고 질타보다는 저기 칭찬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말에 고래도 칭찬을 하며 춤을 춘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춤 잘 추거든요. 그러니까 춤을 잘 추면 출수록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좀 아끼지 마시고 질타와 더불어서 칭찬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